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있는 한 카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일본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어서 휴가를 잠시 갔다 왔다가 마침 제가 묵는 곳에 제가 좋아하는, 뭐 많지는 않지만 알고 있는 일본의 커피 로스터리 회사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방문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갔던 커피 회사는 마루야마라고 하는 커피 회사예요. 제가 이 마루야마 커피를 처음에 방문했을 때가 2017년 도쿄에서 방문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워낙 유명한 회사라서 카페에 가고 싶어가지고 몇 군데를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카페 투어를 막 하면서 하루에 막 대여섯 개씩 되는 카페들을 방문하면서 꾸역꾸역 찾아갔었던 곳이고요. 이 마루야마라고 하는 커피는, 마루야마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1991년도쯤인가에 그 가로이자와라고 하는 곳에다가 매장을 냈는데, 그 매장이 지금까지 뭐 벌써 한 10년, 20년, 30년이 됐네요. 유명한 매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다이렉트 트레이딩을 하고 좋은 커피들, 한 지역에서 이 농장주들, 산지에 가서 농장분들을 만나고 좋은 생두들을 소싱해 가지고 싱글 오리진 커피들을 소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스페셜티 커피를, 지금은 흔하지만 그 당시에 91년이죠. 그리고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17년이니까 그 당시에 스페셜티 커피를 막 접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뭐 2010년대 초반에 스페셜티 커피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1991년에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부터 좋은 커피를 찾기 위한 마루야마 씨의 노력이 있어서 싱글 오리진 내지는 막 COE 커피들,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로 구매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소개를 해줬죠. 그래서 좋은 커피, 맛있는 커피를 얼마나 진심으로 맛있게 다루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본을 가면은 막 카페들, 요즘에는 되게 힙하고 좋은 로스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마루야마 커피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커피 먹을 때 이제 라인업을 보면 라이트 로스팅보다는 미디움이랑 다크 로스팅들이 꽤 많아요. 그만큼 커피를 충분히 잘 익혀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을 잘 드러냈는데, 미디움 로스팅 했는데도 굉장히 산뜻하고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루야마 커피는 커피를 주문을 하면 그 프렌치 프레스라고 하는 도구로 커피를 만들어줘요. 프렌치 프레스라는 그 커피 장비가 침지식으로 커피 가루를 물에다가 우려서 필터, 그러니까 그 메탈로 되어 있는 망으로 커피 가루를 걸러내고 따라서 먹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이 커피를 평가하는 커핑이라고 하는 방식이랑 꽤나 흡사해요. 커피를 온전히 물에다가 녹여서, 그리고 가루들을 가라앉혀 가지고 온전한 커피의 특징들을 맛볼 수 있는 방식인데요. 제가 예전에 방문을 했을 때도 이 방식으로 싱글 오리진 커피를 제공했고요. 역시나 이번에 갔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커피를 제공해 줍니다. 사실 이 방식이 텁텁할 수도 있거든요. 유분들이 입에 남거나, 그리고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하는 매장들이 많이 없어요. 웬만하면 다 필터로 주는데, 여기는 그냥 기본으로 요렇게 커피를 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커피를 맛봤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먹었을 때 커피의 그 품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커피의 캐릭터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로스팅이 잘 되어 있고요. 맛이 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산미가 많이 없는 온두라스 커피를 먹었고요. 블렌딩도 먹었거든요. 근데 이 두 커피가 다 굉장히 밸런스가 좋았고요. 단맛이나 뭐 산미는 톤은 조금 낮고, 우리가 뭐 좋은 커피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맛들에 대해서 이제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다
아로마라든지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산미라든지 바디라든지 스윗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는데, 이 커피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만 그게 크지 않고 좀 작은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먹기 편한 커피고요. 특별히 맛이 있는 커피를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비싼 커피는 거기서 먹지 않고 원두를 사왔습니다. 사와가지고 매장에 와서 동료들이랑 거기서 사용했었던 동일한 프렌치 프레스를 가지고 똑같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먹으려고 먹었는데요,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로스팅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확실히 역사가 깊다 보니까 판매하고 있는 커피의 라인업들도 상당했습니다. 메뉴판이 우리 뭐 와인 셀러 같은 거나 레스토랑 가면은 와인 메뉴판 이렇게 있잖아요. 와인 셀러가 아니라 그런 와인 메뉴판에 있는 것처럼 나라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요. 물론 그런 메뉴 말고도 디저트 메뉴라든가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도 같이 팔았는데 저는 커피만 좀 봤고요. 제가 머물렀던 곳이 가루지가와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그냥 일본 분들이 많이 가는 휴양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KTX 타고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고, 도쿄에서 북부로 좀 올라가는데요, 날씨가 한국보다 선선합니다. 저는 이제 마루야마 커피가 거기 있다라는 사실은 사실 모르고, 그냥 그런 커피가 일본에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그 브랜드가 거기 있다라는 거는 모르고 갔었는데, 하루니레 테라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상업지구, 그 유명한 레스토랑이나 카페들, 베이커리들을 모아놓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루야마 커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루야마 커피가 있네, 나는 도쿄에서 봤는데 하고 다시 한번 찾아보니 거기 지점도 있고,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본점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 하루니레 테라스라고 하는 지점이랑 본점까지 다 다녀오게 됐습니다. 마루야마는 사실 좀 투박해요. 오래된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요즘 만들어진 좀 힙한 브랜드들의 그런 매장 구성이라든가 메뉴 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직원들의 복장, 그리고 포장 상태들, 그리고 브랜드를 홍보하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좀 투박했어요.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많았고요. 그런데 원두 봉투로 치면은 원두 봉투가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원두 봉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본연의 일이 있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원두 봉투는 산소랑 원두를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 되고, 지퍼팩도 잘 작동이 돼야 되고, 밸브도 잘 달려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아주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원두 봉투이고요. 200g 단위, 그리고 고가의 커피들은 80g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두 봉투 색깔은 은색과 검정색으로 나뉘어 있고요. 원두에 대한 간단한 소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해주시는 바리스타 분들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문을 해주시고, 주문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막 선불로 결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봤는데, 여기는 테이블 서비스를 해주십니다. 오시면은 물도 한 잔 따라 주시고, 커피를 고르면 그 커피를 가져다 주시고, 거기에다가 따라까지 주십니다. 프렌치 프레스에 있는 커피를 주다 보니까 프렌치 프레스에 커피를 딱 먹기 좋을 정도로 다 우려 오셔서 바로 앞에서 한 잔을 따라요. 그래서 프렌치 프레스에 커피를 반 정도 남겨놓고 예쁜 머그잔에다가 한 잔 따라서 커피를 제공해주는 방식이고요. 커피를 먹는 공간과 그리고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MD존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저야 뭐 원두에 관심이 더 많겠지만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캐릭터랑 콜라보한 커피들도 있고요. 드립백 내지는 커피 티백들도 여러 가지 블렌드들이랑 이렇게 구성을 달리 해가지고 많이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그냥 구매해 가시는, 선물하러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디저트 종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디저트는 먹진 않았고, 커피 아이스크림 먹어봤는데 커피 아이스크림 맛있었고요.
그래서 본점은 되게 완전 시골의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보헤미안이나 이런 것처럼 시골 구석에 택시 타고 왔는데 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냥 오래된 가정집 같은 마당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은 거실쯤 되어 보이는 공간에 커피를 먹는 곳이랑 커피를 주문하는 곳이 있고요. 그 반대쪽 방에는 커피를 구매할 수 있는 원두들, 뭐 그라인딩 하거나 저울을 재거나 여러 가지 MD들이 쌓여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원두를 구매했고요. 제가 17년에 방문했던 도쿄에 있는 지점, 도쿄에 있는 지점이 지금 막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점에는 원두들이 한쪽 벽면에 서재처럼 이렇게 쫙 진열이 되어 있고, 그 커피들 중에서 시음을 요청하면은 프렌치 프레스로 시음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할지 말지 결정을 하기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시음을 해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프렌치 프레스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내려준 커피들을 제가 맛보고 구매를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올라가서는 거기서 커피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커피에 관한, 마루야마 커피에 관한 신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구매한 올해의 어떤 커피들 혹은 COE 낙찰받은 커피들에 대한 소개도 있었고요. 요즘에는 COE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도 힘들었는데 흔하잖아요. 여러 회사들에서도 같이 모여가지고 낙찰 받기도 하고 더 좋은 커피들 옥션에서도 사오기도 하니까 그랬는데, 이런 커피들이 수십 년 전에, 20년도 더 전에 이미 마루야마에서는 하고 있었고요. 마루야마 커피의 소속으로는 스즈키 미키라고 하는 바리스타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마루야마 소속으로 대회를 나가서 일본 국가대표도 몇 번을 하셨고, 세계대회 나가서도 세계 2위까지도 하셔서 일본 여자 바리스타로는 가장 높은 성적을 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일본 가지면, 요즘에도 유명한 커피 카페들이 많이 있고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마루야마 커피도 기회 되시면 한번 그 클래식한 느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 저는 페루 게이샤를 사왔어요. 80g짜리 페루 게이샤를 사왔고, 그게 한 25,000원 정도 됐는데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